안녕하세요. 명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덕교동 카페거리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기준으로 현장 답사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항공지도입니다. 매물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덕교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전, 두 필지 214.5평, 도로 21.5평에서 총 236평입니다. 자연녹지 지구이고요. 성장관리 방안에는 관리 유도형 해서 건폐율 30에 용적률 100%입니다. 건축허가 득했고요. 1종 근생 단층 30평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가 4억 5천이고요. 평당가는 191만원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제 매물 키워드를 가시면요. 지도를 먼저 불러와 볼게요. 저희 본 부동산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필지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말뚝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경계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건축물은 이렇게 안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 키워드를 말씀해 드리자면요. 덕교동 마을 안쪽은요. 현행 도로가 있지만 도로 폭이 작고 배수 문제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땅은 이미 건축 허가를 득했고요. 배수 문제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덕교동이 카페거리가 형성됨에 따라 주변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안쪽 건축허가 안 되는 땅들도 평당 200만원 초반이고요. 건축허가 득한 거는 귀하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장관리 방안에 따르면 건축허가 득하기 위해서는 6m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행 도로는 4m입니다. 그러면 전면공지를 2m 이격하여 6m를 만들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쪽이 기존 현행도로 4m 도로거든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득하려면은 6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2m를 이격한 거예요. 전면 공지를 낸 겁니다. 저희 땅이긴 한데 그래도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는 2m를 이격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요 6m 도로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23년 5월 7일 이후로는요. 이 전면 공지를 1m만 띄워주시면 돼요.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덕교동 카페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해변가로도 도보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주택으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투자 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을왕리 덕교동 남북동이 관광도시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나씩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 이런 매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적도상 계획도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요. 성장관리 방안에 보시면 6m 도로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도로 개설하는 건 아니나 향후 여러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면 6m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본 부동산의 성장관리 방안은 관리 유도형이거든요. 관리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제한이 조금 많이 돼 있는데 또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또 많이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중주택은 영원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공동주택은 전부 다 안 돼요. 그리고 1종 근생 중에 안마원 빼고는 다 되고요. 2종 근생 중에 바닥 면적 합계가 300평 이상인 경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5개 골프 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은 면적 기준 없이 모두 불허해요. 그리고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도 안 되지만 자연녹지에 설치하는 것들은 또 허용이 되고요. 또 운동시설은 안 되지만 자연녹지에 설치하는 5개 골프 연습장 외 운동시설은 허용해줘요. 숙박시설은 안 되지만 자연녹지에 설치하는 건 또 허용이 돼주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리시설은 안 되지만 자연녹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또 허용해줍니다. 그리고 체크할 만한 게 뭐 야영장 시설, 자연녹지 내에 설치하는 야영시설은 또 허용이 돼요. 뭐 물론 평수는 작지만 허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는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셨고요. 그리고 1종 근생 단층으로 허가를 득했고요. 세 번째로는 농지증을 발급받으셔야 되고 건축주 명의 변경 해드립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 영종 역세권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증 발급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 게 있거든요. 농지를 구입하실 때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7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농업계획서를 작성 안 하신다 그러면은 4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잔금일 보름 전에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농지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농지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 원부가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그 LH 사건 때문에 농지법이 강화가 되면서 농지위원회 심사라는 게 생겼어요. 이 5가지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일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영종도는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법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신다? 그러면은 건축허가 득한 농지만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요, 건축허가 안 나는 것들은 건축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농지 한 필지를 3명 이상이 공유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치셔야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영종도에 농지를 사신다고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반려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승인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동포자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14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날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 거의 뭐 금매로 나올 정도로 건축허가 득한 매물이 이 가격에 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